네, 안녕하세요. 텍스그램 세무회계입니다. 자, 세금 절약 가이드 제2권 제3편 시작하겠습니다. 부부 등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세가 줄어든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확실히 양도세가 몇 천은 세이브 됐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누진과세인 특징 때문인데요. 인별과세인 소득세의 특성상 과표 구간이 낮아지고 그리고 기본공제까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양도소득 금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를 제시했는데요.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다음과 같이 세율이 35%가 적용되고 누진과세 1,544만 원을 공제하면 약 3,600만 원이 산출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7,500만 원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각각 공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율인 24%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576만 원을 공제하면 1,164만 원이 나오고 부부의 세금을 합산하게 되면 2,328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각각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 10%는 부담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과입니다.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들어가기 전에 1세대의 정의부터 알아보죠.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1세대 판정 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책에서 다음과 같은 꿀팁을 알려줍니다. 세무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 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본 사례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비과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가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를 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입증 등 복잡한 절차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제8과입니다.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하자. 우선 책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죠. 홍길동 씨는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500만 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상가 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상가 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홍길동 씨는 어찌해야 할까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사실상의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상 점포로 사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죠. 여기서도 이 책은 꿀팁을 알려줍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알려주네요.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기타 상가로 임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지만 과세관청을 이해시키고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아파트를 팔기 전에 상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제9과입니다. 이 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보람 씨는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근교에 있는 농가주택을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농가주택은 낡아서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보람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돈을 농가주택을 허물고 신축하여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언제 아파트를 팔아야 세금을 안 낼까요? 농가주택을 양수한 순간 이보람 씨는 1세대 2주택자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봅니다. 여기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배제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보람 씨가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농가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한 농가주택의 취득 시기 전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세세한 꿀팁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헐어버린 경우에는 멸실 신고를 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 등 공부를 정리하여 멸실 사실을 추후에 고생하면서 입증할 필요가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제10과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양도하는 시점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자.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소유한 김성실 씨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여 집을 팔려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5천만 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방법이 없을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년 이상 보유란 보유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김성실 씨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을 하기 전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용도 변경 후 즉시 양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 변경 전 2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 2년 이상 채운 뒤에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또 꿀팁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 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일 공부 정리가 힘들다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한 서류는 매매 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주택용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날짜가 찍힌 주택사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주택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기타 당해 건물이 주택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5가지 양도소득세 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촬영했던 주택가세금 책과는 또 다르게 이 책은 정말 납세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제자가 모범 답안을 친절하게 제시하는 느낌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끝까지 이 책을 영상으로 공부하여 괜한 고생을 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해보죠. 감사합니다.